네, 난이도를 막 엄청 올리진 않고, 그래서 그때 이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교재들로 참고해서 이제 저희가 수업 자료를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이 교재 세개를 참고해서 만들고 있고, 이 교재 세개에서 좀 좋은 예시들과 이제 좀 약간 좋은 설명 부분들만 이제 가져와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책을 사실은 만약 상대수학에 대해서 좀 만약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책 중에서 이제 아마 요게 이 아래 두 개가 좀 서양 대사과 관련된 좀 이제 집중적인 책이고, 첫 번째 책은 이제 뭐랄까요, 좀 서양 대수학도 있고 확률 통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 책이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만약에 좀 서양 대수학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고 싶다. 왜? 일단 우리 수업은 이제 많은 내용을 이제 커버하긴 할 거예요.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중간고사를 보니까 점수를 매겨보니까 그죠. 중간고사 점수 지금 다 올라와 있을 텐데 또 막상 보니까 문과 학생들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뭐 이과 학생들만 너무 점수가 높으면 어떠나 약간 고민을 했던 게 사실이긴 한데 생각보다 이제 문과 학생들도 너무 다들 잘하셔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저는 이제 기말고사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 깊이 있게는 안 갈 거예요. 정말 전공 수준으로 정말 원래는 이제 전공 수준이면 정말 여기 있는 책을 이제 뭐 한 권을 한 학기 내내 다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책 한 권을 우리가 다 봐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러진 않을 거고요. 네, 그러진 않을 거고 다만 이제 넓게 좀 많은 내용을 최대한 쉽게 가져가긴 할 겁니다. 하지만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두 권의 책을 중에서 한 권은 사서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어떤 책을 보시든 굉장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을 할게요. 저희가 이제 했던 내용들을 이제 녹화 강의에서 이제 대략 한 20페이지 정도까지, 그죠? 트레이스와 관련된 부분까지 우리가 한번 봤었는데요. 그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빠르게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교과목 이름이 어쨌든 인공지능, 그죠? 수학 1이에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인공지능 수학 2도 이제 나올 예정이고, 그때는 저희가 좀 더 깊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확률 통계 받고, 그죠? 확률 받고, 그 다음에 통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러 기본적인 머신러닝과 관련된 이제 알고리즘도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선형대수학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선형대수학이 우리가 이제 왜 필요하냐? 라고 하면은 일단 서형대수학이 뭔지부터 우리가 한번 봤었죠. 서형대수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 좀 벡터와 관련된 모든 걸 이제 다루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벡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 하겠지만 보다 이제 엄밀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벡터 스페이스를 일단 정의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서 엄밀하게 정의하겠지만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 뭐 엄밀한 정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써먹는 입장에서는 응용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직관적인 이해가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관적인 이해는 결국에는 펜을 여기로 가져오겠습니다. 두 개의 벡터의 합을 우리가 이제 잘 정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스칼라는 뭐 C로 쓰기도 하고 뭐 람다로 쓰기도 하고 그죠? 스칼라와 벡터 간의 곱도 우리가 잘 정의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걸 이제 우리가 벡터라고 할 거예요. 쉽죠? 그냥 벡터 간에 더할 수 있고 그다음에 벡터와 스칼라 간에 곱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폴리노미얼 같은 것도 우리가 벡터라고 수업에서 이제 녹화해서 한번 봤었습니다. 그죠? 네, 폴리노미얼도 폴리노미얼끼리 더하면 되니까 다항식끼리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아니 교수님 인공지능 수학인데 여기 선형대수학은 그러면 왜 배우는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선형대수학을 우리가 왜 배우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선형회귀 분석을 할 때 자, 요거에 이제 뭐 요렇게 우리가 선형회귀 분석에서의 이제 베타햇이라는 파라미터를 요렇게 추정할 때의 단점을 우리가 봤었어요. 아, 인버터블하지 않을 수 있다, 얘가.
그죠? 얘의 역행렬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봤죠. 그죠?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봤는데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X가 풀랭크 매트릭스면 X 트랜스포즈 X도 역행렬이 존재합니다라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선행계수학 내용에서 다시 다룰 거라고 했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듣고 나시면 랭크가 뭐고 풀랭크가 뭔지 여러분 알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예를 우리가 증명까지는 안 할 거예요, 오늘은. 하지만 이제 랭크가 뭐고 플랭크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고요. 서양대수학에서. 머신러닝과 당장 여러분이 배운 거와 대해서도 이미 관련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논문을 이제 그때 제가 뭐 일부 캡처해가지고 가져왔었습니다. 그때. 실제로 그냥 제가 그 최근에 봤던 논문들을 그냥 그대로 캡처해서 가져온 거예요. 즉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일부러 막 없는 논문을 막 어렵게 찾아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정말 흔한 이제 흔히들 볼 수 있는 논문들에서 정말 그 일부를 가져온 건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다 이제 뭐 아이겐밸류 나오고 그죠? 이것도 뒤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서거널이 나오고 그죠? 이런 논문 이제 여러분 우리 배웠죠. 논문.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 논문 아직 안 배웠지만 그 벡터 논문 우리가 배웠었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그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그다음에 뭐 리그룹 이 리그룹까지는 아마 이제 인공지능 수학 원에서는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이제 서양 대수학 또는 이제 현대 대수학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머신러닝 하면서.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보다가 이제 온 논문인데 한번 이제 보시면은 오, 일단은 굉장히 뭐 확률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 그죠? 뭐 확률이 아닌 게 없어요. 그죠? 다 확률로 나오죠, 지금 보시면. 그죠? 지금 한번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사실은 이 논문은 이제 아이겐밸류는 다루진 않네요. 네. 결국 확률 통계, 수학대수학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머신러닝과 관련된 알고리즘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말로 이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서 이제 확률 통계는 우리가 좀 했으니까 그죠? 이제 서양대수학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저는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 이제 녹화에서 했던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연립방정식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뭐 풀 수 있다. 그죠? 연립방정식 풀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연립방정식 중에서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고, 해가 이렇게 없는 경우도 있고, 해가 이렇게 무수히 많은 경우도 있고, 이런 거 이미 여러분들, 그죠?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이미 다 배운 내용들이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벡터로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봤었습니다. 자, 얘가 이제 스칼라,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벡터. 스칼라와 벡터의 곱은 얘를 그냥 이렇게 다 하나씩 곱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x1 a11, x2 a12, xn a1 when a1 n이 b1이 된다는 거니까 요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행에서는 또 이제 그 다음 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우리가 벡터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벡터들을 하나로 쭉 모으고 x를 이렇게 하나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더 간결하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이제 이 표현은 계속 나옵니다. 뒤에서.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가시면 바로바로 그 DM 날려주시거나 스피커 켜고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그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이제 많이 해주신 만큼 제가 수업은 더 빨리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봤었고, 그죠? 봤었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뭔지 우리가 봤었고, 그죠? 이렇게 대각 행렬이 대각 원소가 1인 행렬을 우리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정사각 행렬인데, 즉 정사각 행렬은 뭐다? 가로 세로가 똑같은 거 정사각 행렬인데, 그죠? 이런 것들 1, 2, 3, 4, 5, 6 이런 거 아니고 정사각 행렬들 그죠? 여기에서 다이고널 텀이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거를 우리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다른 거랑 곱하면 이제
A랑 아이덴티티 곱하면 자기 자신 A가 그대로 나온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행렬이 이제 만약에 존재한다면, 만약에 A랑 B가 서로 역행렬이다. 그러면 A, B도, B, A도 I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5랑 5분의 1을 곱하면 또 5분의 1이랑 5를 곱해도 다 1이죠. 다 1. 그죠? 여기서 아이덴티티가 이제 1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실수에서는 그죠, 여러분? 일반적인 실수에서는 7이랑 뭐랑 곱하면 1이 나을까요? 너무 쉽죠? 너무 풀기 쉽습니다. 그죠? 아, 7분 1이구나. 알죠, 우리는. 그죠? 자,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그 행렬에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실수에서도 0이랑 뭐랑 곱하면 1 되는 거 있나요? 이건 없죠. 그죠? 0분의 1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아하, 그러면 행렬에서도 이런 역행렬이 없는 것도 있겠구나.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살펴봤었고 역행렬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2x2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역행렬 구하는 거를 봤었고요. 그죠? 이렇게 일단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역행렬이 존재하는 거는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을 우리가 레귤러, 인버터블, 넌싱귤러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봤던 거는 인버터블한 매트릭스에 즉 만약에 역행렬이 존재한다.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러면 A의 역행렬이 존재하는데 존재성은 알겠어요. 그러면 그게 몇 개나 있을까? 이런 A의 역행렬이 B라고 하는데 이런 B가 몇 개나 있을까? 그거는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죠? 일단은 그 수업을 강의 자료를 한글로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일단 최대한 한글로 만들고 있고 다만 좀 정의나 이런 세어럼 정리들은 그때 좀 약간 원문의 느낌을 계속 살리기 위해서 영어로 가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 봤고 트랜스포즈도 우리가 한번 봤었죠. 트랜스포즈도. 트랜스포즈라는 건 뒤집는 거. 그죠? 1, 2, 3, 4가 있으면 대각은 그대로 있고 그 외가 이렇게 뒤집히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트랜스포즈를 봤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IJ랑 JI를 바꿔주는 거. 즉 원래 예를 들어 1,2였던 게 2,1로 바뀐다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1,2가 뭔가요? 1,2가. 여기서 1,2가 자, 여기가 이제 1,1, 여기가 1,2, 여기가 2,1, 여기가 2,2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1,2랑 2,1이랑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트랜스포즈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봤던 게 트레이스를 봤어요. 트레이스. 트레이스는 이제 대각 원소의 합을 의미합니다. 이 행렬 자체가 대각 행렬이든 즉 우리가 대각 행렬이라는 말은 자 아이덴티티가 아까 뭐였어요? 대각선이 1인 거. 나머진 0인 거. 그죠? 얘가 우리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대각 행렬이라는 것은 대각 행렬 또는 이제 다이고널 매트릭스 얘는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대각 원소만 있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꼭 1일 필요는 없는 거. 뭐 2, 3, 뭐 마이너스 1, 4, 5, 0, 7 이런 식으로 된 거. 얘를 우리가 다이고널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자, 트레이스라는 것은 대각 원소를 다 더해주는 거예요. 즉 메인 다이고널에 대한 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썸을 한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각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원소들을. 근데 얘가 꼭 대각 행렬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트레이스는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행렬이 대각 행렬이든 뭐 아이덴티티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이제 무조건 대각선을 더해주는 친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즉 트레이스의 결과물은 무조건
스칼라다. OX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 기말고사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 O라고 할 건가요? X라고 할 건가요? 트레이스의 결과물은 스칼라다 아니다. 어떨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그 정답을 알려주신 분이 있군요. 네, 스칼라는 항상 스칼라겠죠. 우리가 이제 트레이스를 하면 지금 이제 대각 원소만 이렇게 더하니까 그죠. 자, 원소들의 합이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요런 퀴즈들 이제 일단 여러분이 좀 헷갈리기 쉬운 것들 몇 개 보면 2, 3, 4, 5 A가 요거다. A가 요거라고 하겠습니다. A가 요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에 여러분 이제 만약에 요거에 이제 역행렬을 한번 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의 역행렬을 구한다. 그러면은 자, A 인버스라고 해서 많이들 헷갈리는 게 A 인버스라고 해서 2분의 1, 3분의 1, 2의 마이너스 1승, 3의 마이너스 1승, 4의 마이너스 1승, 5의 마이너스 1승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아닙니다. 아니죠. 그죠? 왜 역행렬이라는 거는 곱해서 아이덴티티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덴티티 안 나오잖아요, 이거. 그죠? 2x2 행렬 우리가 구하는 거 봤었습니다. 그죠? 2x2 행렬에 역행렬 구하는 거 우리가 봤어요. 헷갈리지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신에 대각 원소는 예를 들어서 2, 0, 0, 3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요거에 이제 자 아니면 뭐 2, 0, 0, 5, 마이너스 5라고 할게요. 자, 요거의 역행렬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요걸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가로, 세로 곱하면 1, 또 가로, 세로 하면 0, 가로, 세로 하면 0, 가로, 세로 하면 1. 그죠? 아이덴티티 나옵니다. 대강행렬일 때는 자 우리가 뭐 2분의 1승 얘를 이제 뒤집으면 되지만 대강행렬이 아닐 때는 이렇게 역행렬 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배웠던 공식으로 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뭐 한 가지 퀴즈인데 뭐 여러분 뭐 숙제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숙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이제 시간이 많이 남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라는 거.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라는 거고 기말고사에도 내진 않을 거예요, 얘는. 한번 이제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낸 문제입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여기 19페이지까지 질문 있다 하시는 분. 네, 좋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을 배우는 수리적인 내용들이 이후에 알고리즘을 짤 때 직접 사용을 하나요? 아니면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모델의 이론적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건가요? 라는 질문을 줬습니다. 이제 마치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이제 뭐 이미 이제 나와 있는 패키지를 이제 가져다가 쓸 때 수학이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마치 그거죠.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그죠? 뭐랄까 뭐 엑셀에서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그 사실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뭐 선형외기 분석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p-value 같은 거 계산하는 것도 다 엑셀 해주고 그죠? 자, 사실은 이제 뭐 인공지능 패키지도 이제 좀 이제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친구들은 거의 엑셀 쓰는 것처럼 쓸 수 있어요. 이제 쉽게. 이제 그 말은 이제 패키지를 그냥 가져다 쓴다. 그러면 이제 수학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솔직히 이제 패키지 갖다 쓴다. 잘 안 돼요. 일단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어딜 가시든 뭐 회사에 가시든 뭐 창업을 하시든 아니면 뭐 대학원에 가서 뭐 연구를 하시든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예쁘고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다룰 데이터는 이제 예쁘고 멋지지 않고 굉장히 이제 뭐 그 미싱 밸류도 많고 그죠? 잘 이제 그럴 거예요. 네, 좋지 않을 겁니다. 즉 이제 잘 안 돼요. 좀 그대로 패키지를 쓰면.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해가 없으면 이런 수학적인 이해나 이제 모델에 대한 이해나 그런 게 없으면 잘 안 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 모델이 이제 어떤 모델이고, 아, 이 모델은 이제 이 상황에서는 안 되는 게 좀 당연한 거구나. 라는 것도 수학을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단순하게 응용을 하더라도 이 수학은 알아야 되고요. 그죠? 왜? 갖다 쓰면 되는데, 갖다 쓰면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잘 안 될 거니까. 그럼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찾으면 수학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원을 간다. 그러면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꼭 대학원이 아니라 뭐 회사에 가서도 여러분이 연구를 한다. 라고 하면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뭐 그때는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이런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질문 주신 분 그 답이 잘 됐을지 모르겠네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 19페이지까지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질문 하나당 이제 일단은 그 제가 수업을 더 빨리 끝내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뭐 질문 하나당 1분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최대한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오는 걸 좀 장려하기 위해서 저 혼자 이제 많은 고민을 하다가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대면 수업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그 초롱초롱한 눈빛인지 아니면은 이제 좀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좀 알기가 어려워서 이제 그걸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질문이긴 한 것 같아요. 교수 입장에서는. 이제 좀 질문이 아예 없으면은 이거는 오늘 수업 망했다 인 거고 이제 모두가 다 이해해서 질문이 없는 경우는 보통 없거든요. 많이 이해하면 많이 이해할수록 질문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보통. 그래서 이제 수업이 끝날 때까지 질문이 없으면 이제 그 수업은 망한 거고 이제 그걸 방지하려면은 중간중간이라도 이제 지금 수업이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거 있으면 지금 교수님 몇 페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런 질문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8분까지만 일단 질문 하나 더 기다려 볼게요. 궁금한 거를 뭐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잘 이해가 안 가서 몇 페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런 질문도 아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19페이지 한 번 더 설명해 달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네, 질문 너무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19페이지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뭐 여기서 봤던 거를 요거를 사실은 이제 다시 우리가 쓰는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얘를 쓰기 전에 사실 요 과정이 필요했어요. 한번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U라는 이런 컬럼 벡터가 있고 그죠? V라는 또 컬럼 벡터가 있고 그죠? 컬럼 벡터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그죠? 세로로 길쭉한 거 그죠? 로우 벡터라고 하면 가로로 길쭉한 거 얘를 눕히면은 이렇게 보호 벡터로 바뀌겠죠. 자, U라는 컬럼 벡터가 있고 V라는 컬럼 벡터가 있다고 할 때 U 트랜스포즈라면 트랜스포즈는 이제 우리가 뒤집는 거라 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U 트랜스포즈 하면 어떻게 돼요? U1, U2 가서 UN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V는 V1, V2 가서 VN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U1, V1 더하기 U2, V2 더하기 쭉쭉쭉 가서 UN, VN이 됩니다. 요게 나온다는 거죠. 얘가. 그리고 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는 U라는 벡터랑 V라는 벡터의 이제 닷 프로덕트로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얘는 그냥 원소끼리 곱해서 더하기, 원소끼리 곱해서 더하기, 원소끼리 곱해서 더하기.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되는 거는 아마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얘가 되는 거. 즉
얘도 결국에는 이제 이번에는 트랜스포즈를 V를 트랜스포즈 해준 겁니다. V를. U라는 벡터가 있고 V라는 벡터를 트랜스포즈 이렇게 해준 거예요. V1부터. 자, 그러면은 n by 1이고 얘는 1 by n이니까 사이즈가 곱하면 n by n 사이즈가 나오겠죠. 그죠? 자, n by n 사이즈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U1, V1 오고. 그죠? 왜? 우린 가로 세로니까. 또 가로 세로 U1, V2. 그죠? 또 가로 세로 U1, V3. 이런 식으로 행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n by n. 그게 요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거의 트레이스가 요거랑 같은 거 같죠? 그죠? 실제로 같고요. 즉 우리는 이제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즉 얘의 트레이스가 그죠? 얘랑 같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요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왜? U 트랜스포즈 V는 그죠? U 트랜스포즈 V는 이제 얘랑 같고 그죠? 그다음에 다 프로덕트는 순서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그죠? 왜? U1 V1을 곱하나 V1 U1을 곱하나 똑같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얘랑 얘랑 같다고 했으니까 그죠? 얘랑 얘도 같겠죠. 마치 이제 다 프로덕트의 앞에 있는 거의 트랜스포즈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다 프로덕트의 앞에 있는 거의 트랜스포즈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만들어진 거고요. 얘를 가지고 다시 19페이지로 18페이지로 가면 자, 우리가 이제 요거는 자, AU를 우리가 마치 X처럼 생각합니다. 그죠? X 다 프로덕트 V죠. 얘는 우리가 뭐랑 같다고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그죠? 얘는 이제 뭐랑 같다고 했죠? 요거랑도 같고. 자, 이거와의 관계를 보면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오면서 트랜스포즈에서 앞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V 트랜스포즈 X랑 같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근데 X는 뭐다? AU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은 이제 우리가 뭐 순서는 이제 그 뭐냐 이제 행렬 그 괄호의 순서는 바꿔도 되니까 괄호에 우리가 순서를 바꿔준 거고 그죠? 괄호의 순서를 바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는 자 트랜스포즈는 이제 갈 때 순서 바뀌어서 트랜스포즈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A, B 트랜스포즈 하면 얘는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얘를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즈 하면 V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인데 뒤집은 걸 다시 뒤집으면은 자기 자신이 올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랑 같다 동호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얘랑 같다고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왜? X 트랜스포즈의 U는 U 이제 다 프로덕트 X랑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래에 대해서 똑같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결론은 얘랑 같다는 걸 우리가 보인 겁니다. 즉 A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다 프로덕트를 이제 사이로 해서 이렇게 건너갈 수 있다. 즉 그냥 이제 곱에 이렇게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별게 아니라 얘가 정말 똑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라는 거예요. A 자리에 요거 놓고 U 자리에 요거 놓고 V 자리에 요거 넣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라는 겁니다. 3, 2, 마이너스 1, 1, 5, 0, 마이너스 2, 4, 6 그죠? 랑 일단 6랑 곱하죠. 3, 마이너스 2, 4 그럼 이제 곱한 매트릭스 곱하면은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3, 3은 9, 그다음에 마이너스 4니까 5고 마이너스 4니까 1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V랑 또 곱하라고 하니까 V는 1, 마이너스 1, 3 곱하면은 좌변의 결과 나오겠죠? 그거를 우변이랑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실제로 같은지. 네. 19페이지 혹시 어떤 말인지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그 해를 찾는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즉 이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뭐 유일한 해가 있는 것도 있고, 그죠? 유일하게 자, 한번 보면은 이제 Systems of Linear Equations에서 이렇게 뭐 해가 없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해가 하나만 있는 것도 있고, 해가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있었는데, 자, 이런 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찾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이제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한번 보면은, 자, 얘를 우리가 만약에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1, 0, x1 이렇게 0, 1, x2 이렇게 8, 2, x3 이렇게 그죠? 즉 위랑 아래랑 같은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단 우리가 뭐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자, 두 개의 방정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두 개의 방정식이 있고 목적식은 변수는 4개가 있는 겁니다. 뭐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뭔가 좀 이제 해가 여러 개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모든 해를 다 찾고 싶어요. 모든 해. 모든 정답치를 다 찾고 싶어요. 얘를 만족하는 x1, x2, x3, x4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 모든 x1, x2, x3, x4를 다 찾고 싶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찾냐를 보는 겁니다. 자, 단계를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얘를 만족하는 가장 일단은 좀 쉬운 해를 하나 찾으세요. 얘를 만족하는 가장 쉬운 해. 자, 한번 생각해 보면 x1이 자 42라고 하면 그죠? 여기 42가 만들어졌어요. 왜? 이거 곱하면 42 곱하면 42,0이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또 8을 만들려면 x 자리에 8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42 여기 42,0 여기 0,8에서 더하면 42,8을 만들어졌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0이면 등호가 성립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해를 좀 쉬운 해를 하나 찾자라는 겁니다. 자, 쉬운 해를 하나 찾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가능한 이제 모든 솔루션을 이제 우리는 찾을 거예요. 우리가 가능한 이제 모든 솔루션. 자, 한번 생각을 한번 이제 해볼 텐데, 여기서 이제 모든 솔루션을 이제 찾는다는 말이 이제 어떤 말이냐면요. 자, 이제 우리가 42랑 8은 지금 만들었잖아요, 일단. 그죠? 42랑 이제 8은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즉, 40이랑 여기 x1 자리에 42가 들어가고 x2 자리에 8이 들어가서 42,8 만들었고 여기 이제 0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남은 이제 x1, x2, x3 또 x4를 이제 또 잘 조합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0이 되는 걸 한번 찾아본다고 할게요. 왜? 우리가 일단 0을 만들었으니까. 40이랑 얘가 40이고 얘가 8이면 얘가 0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또 나머지 또 없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위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위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자, 얘가 이제 0이 되는 거를 한번 찾아보면은, 그죠? 얘가 한번 0이 되는 걸 한번 찾아보면 이제 이런 게 있겠죠. 자, 얘가 이제 8이랑 2니까 x1이 8이고, x2가 2고, x3가 마이너스 1이고, x4가 0이면 이건 0,0 만족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말이 뭐냐면 람다 1을 곱해도 여전히 방정식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얘가 아까 8이고 2고 마이너스 1이고 0이면 성립하죠. 0,0이 이렇게. 자, 근데 여기 만약에 절반 2분의 1을 곱한다 해봐요. 2분의 1. 2분의 1을 곱해도 이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얘는 그러면 4가 되고 얘는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얘는 0이 되는데 그래도 얘는 4,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4, 얘는 마이너스 1. 즉 더하면 다 0이 되는 거 만족하잖아요. 람다운을 곱해도 여전히 만족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이번엔 이제 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자, x1이 4고 x2가 마이너스 자, x1이 마이너스 4고
x2가 이제 10이고, 그죠? x3가 0이고, x4가 마이너스 1이면 또 0,0이 될 거예요. 그죠? 얘를 중심으로 이제 x1하고 x2 이렇게 또 다른 얘를 한번 찾아보면 앞에서는 이제 얘를 중심으로 얘랑 얘의 다른 얘를 찾았고 여기서는 이제 뒤에 걸 중심으로 해서 좀 다른 얘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뭐냐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종합하는 거예요. 종합. 자, 얘를 만족하는 거. 아까 우리가 이제 이제 스페셜 솔루션, 이제 퍼티큘러 솔루션 두 개 같은 말. 얘를 만족하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원래식을 만족하는 가장 쉬운 일단 해를 하나 찾았어요. 꼭 여러분이 꼭 이걸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더 쉬운 게 있다. 그걸 찾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가 뭐 이런 해를 우리가 하나 찾았었고, 그죠? 이런 해를 하나 찾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0,0이 됐잖아요. 0,0이 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만약에 다른 이제 해를 더해도 이제 여전히 얘가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다? 자, 결국 우리가 결론부터 보면 더 쉬울 거예요. 우리가 결국 요걸로 접근할 거예요. 요걸로. 즉, 자, 원래 우리가 처음 찾은 제일 쉬운 이제 솔루션이 있었습니다. 그죠? 네, 여기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오차가 있네요. 이거 42, 8, 0, 0으로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목적을 다시 보면 얘를 만족하는 모든 솔루션을 다 찾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자, 첫 번째 우리 스텝이 뭐였어요? 가장 쉬운 솔루션 찾는다. 그럼 이제 얘가 있으면 이거 만족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더 할 거예요. 우리 해를 42, 우리의 해를 얘로 할 게 아니라 여기다가 더 더할 거예요. 더 더한 걸 우리의 해로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요걸로 이제 42,8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더했을 때 얘네들은 이제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0,0이 되는 걸 이제 우리가 찾은 거고. 그래서 해가 0,0이 되는 걸 찾은 거고 그 찾은 게 뭐였다? 요게 하나 있었고 요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이제 람다를 곱해도 우리가 뭐 람다를 곱해도 그죠? 여전히 이 식을 만족을 해요. 즉 마이너스 4, 12, 0, 마이너스 1을 이제 곱해도 이게 만족을 하고 다른 걸 곱해도 즉 요게 절반을 한 거를 곱해도 여전히 만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요게 답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솔루션을 다 찾은 겁니다. 자, 스페셜 솔루션 하나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관점에서 또 하나 해, 이렇게 하나 찾고, 또 요 관점에서 또 이제 다른 가능한 해 하나 찾고, 그거를 다 종합해주면 된다. 그러면은 람다1과 람다2는 이제 어떤 값 씌워도 돼요. 람다1이 0.1, 람다2가 뭐 마이너스 0.2 넣어가지고 나오는 값 하나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4개의 숫자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 방정식은. 자, 혹시 여기까지 여러분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여기까지 질문. 자, 모든 애를 다 찾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 알게 된 거예요. 혹시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나? 예. 다들 그래서 아셔서 그러는 건가? 그 1분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모든 해를 다 찾는 거, 요걸 만족하는 모든 해를 다 찾는 거고, 그걸 하는 방법은 뭐다? 하나의, 자, 여기 얘를 만족하는 이제 스페셜 솔루션 또는 파티클러 솔루션 하나 찾고, 뭐여도 돼요. 꼭 이거 아니어도 됩니다. 뭐여도 돼요. 하나 찾고, 이제 하나 찾고, 그러면 이제 요걸로 이미 우리가 42,8을 만족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0,0을 만족하는 이제 해를 찾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결국에 우리가 지금 요런 거 찾을 거니까, 요런 거. 얘로 이미 우리가 41,8이 됐으니까, 얘는 이제 0,0이어야지 더해도 여전히 이제 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0,0으로 해가지고 가능한 이제 솔루션들을 이렇게 찾아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네, 질문 주셨네요.
람다를 곱해도 여전히 방정식이 만족한다는 의미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 그 8, 그죠? x1 자리에 2, 마이너스 1, 0, 그죠? 을 곱해도, 그죠? 얘는 여전히 이 0,0 만족하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1, X1, A2, X2, 자, 얘가 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쉽게 생각해서 요게 우리가 두 배를 할게요. 더하기입니다. 네. 얘는 뭘까요? 당연히 0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배를 하면 마이너스 A1, X1, 마이너스 A2, X2 얘도 당연히 0이겠죠. 즉 람다를 곱해도 여기에 람다를 곱해도 어떤 걸 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걸 곱해도. 즉 이제 여기에 자 얘도 0, 얘가 0이라는 말은 뭐예요? 얘가 0이라는 말은 A1에 2X1 더하기 A2에 2X2도 0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게 또 이제 람다를 곱한다는 말은 A1 람다 X1 더하기 A2 람다 X2도 0이라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구한 해에 람다를 곱해도 여전히 이 방정식이 만족한다. 여전히 해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좀 네, 또 좋은 질문입니다. 람다 1과 람다 2는 동일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달라도 돼요. 자, 람다 1과 람다 2는 달라도 돼요. 그래서 일부러 다른 람다로 쓴 겁니다. 람다 1은 나는 뭐 1이 좋아. 나는 뭐 한 마이너스 2가 좋아. 이제 어떤 거여도 돼요. 두 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네, 람다 1과 람다 2 각각은 스칼라. 또 이제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자, 특수해가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면 특수해도 상수배를 해서 해로서 표현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네, 맞아요. 그 말씀해 주신 게 맞아요. 즉,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게 뭐냐면, 아니, 특수해를 우리는 지금 하나 구했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 이 특수해가 여러 개 될 수 있으면 제가 이해한 질문은 지금 특수해를 여러 개 구해가지고 그냥 그것들의 상수배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걸 말해 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 특수해가 몇 개나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사실. 그죠? 이 특수해가 몇 개나 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거보다는 특수해를 하나 찾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가능한 이제 모든 솔루션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네,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우리가 여기서 특수해를 쉽게 찾았죠. 특수해를. 어떻게 찾았나요? 자, 얘 42가 돼야 된다고? 42. 아싸, 여기 첫 번째에만 1이 있고 두 번째는 0이 없으니까 첫 번째만 신경 쓰면 되겠다. 아싸, 뭐 42 맞춰주자.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또 운이 좋게 이제 아래에만 1이 있네. 위에는 없고 아싸 8 하면 되겠네. 그리고 나머지 0, 0. 특수의 끝. 이제 이렇게 우리가 풀었습니다. 그죠? 쉽게 찾았는데 만약에 요런 거면 요런 부분이면 우리가 특수해를 쉽게 찾기 어렵겠죠. 얘를 만족하는 해를 찾기가.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주냐면요. 엘리멘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줍니다. 자, 일단은 이런 연립방정식을 앞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즉, 개수들만 데리고 온 거고요. 그죠? 개수만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개수만. 그죠? 개수만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여기 값들 여기 데리고 오고, 그거를 이렇게 이제 바로 표시를 이제 구분을 지어준 겁니다. 그죠? 이제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시겠죠? 자, 여기서 엘리멘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이제 이 방정식 자체에 이제 우리가 영향을 안 주면서 해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해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여기 생긴 거를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해서 자, 여러분 여기 첫 번째 행에 우리가 2를 곱한다고 해서 그죠? 양옆에 2를 곱할 거예요. 그런다고 해가 달라지나요? 이 전체 연립 방정식이 안 달라지죠, 여러분. 그죠? 안 달라지죠. 어느 한 행에 이제 우리가 더한다고 해서 안 달라집니다. 그 곱한다고 해서 2를 곱한다거나 그런다고 해서 자, 그 다음에 요거랑 방정식 순서를 바꾼다고 해서 해가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죠. 두 로우를 교환해도 두 행을 교환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정 방정식의 상수를 곱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아까 본 것처럼 여기에 2를 곱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두 방정식을 더해도 된다는 겁니다. 즉, 이제 얘랑 이제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더해주겠다.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해는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냥 더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행에다가 예를 들어서 곱하기 3을 해서 여기다가 더해주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해는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나중에 뭐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뭐 2x 더하기 뭐 4y는 뭐 뭐랄까요 뭐 8, 그죠? 8이라고 하겠습니다. 해는 뭐 2,1이라고 하고 그러면 만약에 x 더하기 또 뭐 y는 3이라고 할게요. 이런 연립 방정식 푼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서 뭐 특정 해에다가 우리가 뭐 약간 숫자를 곱해준다고 해서 이 방정식이 2x 더하기 2y는 6으로 바뀐다고 해서 뭐 해가 달라지냐? 안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연산은 이제 우리가 괜찮다. 마음 놓고 써도 된다. 해가 안 바뀐다. 그러면 우리 뭐 해주냐면 이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생긴 애를 바꿔줄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자, 바꿔주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걸 선호하냐면요. 일단 각 행의 앞에 좀 1이 오면 좋겠어요. 각 행의 앞에 1이. 이왕이면. 각 행의 앞에 1이 오고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방정식이 딱 요거였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식은 요거였고 지금 우리가 지금 무슨 작업해주고 있다? 얘를 보기 좋게 우리가 바꾸는 걸 할 겁니다. 어떻게? 이 연산을 통해서. 그거 지금 우리가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럼 얘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좀 약간 복잡하죠. 그죠?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얘를 이제 우리가 좀 간단하게 바꿔줄 건데 여기서 간단하다는 말의 의미는 일단 좀 0이 많으면 좋을 것 같고 그죠? 0이 많으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우리가 0이 많고 이렇게 이제 1이 있으니까 쉽게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자, 요런 형태로 우리 좀 바꿔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가장 처음에 오는 게 1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이제 내려가는 형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또 0이고 그 형태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얘를 이 오퍼레이션 통해서 그래서 지금 그걸 해주는 겁니다. 자, 한번 보면은 자, 첫 번째 여기 R1이라고 하면 첫 번째 로우라고 생각해 주세요. 첫 번째 로우. 그다음에 R3라고 하면 세 번째 로우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첫 번째랑 세 번째랑 바꿔치기 한번 할게요. 그러면은 세 번째가 여기로 오고 첫 번째가 여기로 갑니다. 왜? 그래도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러면 아싸 우리는 이제 바로 처음을 1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그죠? 자, 여기를 1로 만들고 나면 뭐가 좋냐면 여기를 1로 만들고 나면 뭐가 좋냐면 이제 여기에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두 번째 행에 더해주고 첫 번째 행에 또 2를 곱해서 세 번째 행에 더해주고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네 번째 행에 더해줄 거예요. 왜? 보시면 지금 1이고 4고 마이너스 2고 1이죠. 여기 아래에는 다 0이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4를 곱해서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두 번째 행에 더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되고 4가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여기 0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0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뭐죠? 8이죠. 더해주면 0이 오는 거죠. 여기서 또 마이너스 4를 곱하고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 오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세 번째인과 네 번째인 동일하게. 아, 그럼 벌써 뭔가 좀 더 많이 간단해진 게 보입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결국 이제 하고 싶은 거는 계속 지금 뭐냐면 이제 이런 것도 다 우리가 1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도 다 1로. 그죠? 1로 바꾸고 싶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행에서 이제 첫 번째 행은 첫 번째 컬럼에서 1이 나왔고 두 번째 행은 이제 세 번째 컬럼에서 우리가 좀 쉽게 1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네 번째 행은 이제 또 여기서 우리가 1이 오면 좋겠고 다섯 번째 행은 여기가 아니라 이제 더 뒤에서 이제 1이 나오는 약간 이렇게 순차적인 1을 우리는 좀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한다? 아, 근데 얘가 좀 지금 침범해 있네요. 그죠? 얘가. 얘는 이제 우리가 곱하기 1하면 쉽게 1로 만들 수 있는데, 얘가 1인데, 감히 네 번째 친구가 여기 1이 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없애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없앱니까? 자, 어떻게 없앨까요? 자, 한번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로 우리가 이제 넘어갈 건데요. 자, 그거는 이제 네 번째 로우에다가 그죠? 네 번째 로우에다가 이제 여기 두 번째 행과 이제 세 번째 행을 이제 우리가 더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행과 이제 네, 한번 보시면 이제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을 이제 우리가 각각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네 번째 행에다가 딱 넣어주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그러면 1로 바꿔주는 거죠. 1로. 얘들 1로 바꿔주면 여기 마이너스 1 곱해주고 마이너스 3분의 1 곱해주고.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럼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좀 예쁘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하는 게 엘리멘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여러분은 이제부터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지금 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지금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네. 여기 제가 이제 예제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여기 예제에 대해서 우리가 엘리멘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간단하게 바꾼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좀 스페셜 솔루션을 좀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때부터는. 그죠? 일단 요거는 A는 이제 마이너스 1밖에 안 될 거고 왜? 여기가 다 0이니까. 얘도 이제 0이 돼야지 0 곱하기 뭐 이제 0 곱하기 더하기 0 곱하기 했을 때 이제 0밖에 안 나오니까 얘는 이제 무조건 0이고 그러면 이제 x1, x2, x3, x4, x5에 대한 우리가 좀 이제 스페셜 솔루션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쉽게 찾을 수 있다?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건 요거지만 요런 이제 과정을 거쳐가지고 보기 쉽게 바꾸니까 우리는 스페셜 솔루션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 걸 동일하게 하면 이런 일반적인 제너럴 솔루션 모든 해를 다 찾을 수 있다. 네,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벡터 스페이스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벡터 스페이스. 자, 벡터 스페이스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벡터 공간이라는 건데요. 자, 벡터 공간은 이제 우리가 벡터랑 이제 연산으로 사실은 정의가 됩니다. 벡터랑 연산으로.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제 벡터의 더하기라고 되어 있죠. 벡터의 더하기. 그죠? 벡터의 더하기. 그다음에 여기서는 또 스칼라 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벡터의 더하기랑 이제 벡터의 곱이 우리가 좀 잘 정의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제 그 공간을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즉, 벡터 스페이스라는 것은 벡터와 관련된 연산들이 잘 정의된 공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왜냐면 이제 결국에는 선형계수학이라는 것은 벡터와 관련된 이제 온갖 연산들을 우리가 배우는 곳인데 벡터의 연산이 일단은 잘 정의된 놀이터에서 우리가 놀아야겠죠. 그래서 벡터의 연산이 잘 정의된 놀이터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벡터 스페이스고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씩 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한번 보면은 그러면 두 개의 벡터의 덧셈의 순서를 바꿔도 여전히 이제 괜찮다. 이게 성립해야 되고요. 벡터 스페이스가 되려면.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제 뭐 괄호의 순서를 바꿔도 괜찮다. 여기서 A랑 B라고 적힌 거는 스칼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F는 실수 또는 이제 일단은 우리가 복소수라고 생각해 주세요. 실수 또는 복소수. 자, 그 다음에 자, 아이덴티티랑 이제 여기 어디티브 이제 아이덴티티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덧셈으로 치면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덧셈, 실수에서의 덧셈. 그렇지만 이제 0이 그죠? 항정원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덧셈에 대한 항정원. 일단 그게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버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V가 있으면 그거 인버스가 있어야 된다. 마치 숫자로 치면 5가 있으면 마이너스 5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덧셈에 대한 인버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곱셈에 대한 항정원이 또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말해주고 있습니다. 곱셈에 대한 여건은 지금 얘기가 없어요. 곱셈에 대한 여건은 얘기가 없고 이렇게 또 분배 법칙이 잘 성립해야 된다. 이런 성질들이 만족하는 벡터와 이제 연산들을 이제 우리는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가 벡터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벡터 스페이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벡터 여기서는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벡터가 이런 항등원을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벡터 스페이스라고 볼 수 없는 거니까. 또 그러면 이제 여기 V만 있으면 되냐? 아닙니다. 왜? 우리가 덧셈을 엄청 막 이상하게 정의해버렸어요. 만약에 엄청 이상하게 정의했어. 엄청 이상하게 정의해서 얘가 안 돼. 이게 성립이 안 돼요.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상하게 정의하면 그죠?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우리가 뭐 트롤로 이제 정의를 해버리면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연산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는지도 중요하다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그냥 이제 두 벡터의 합,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벡터와 스칼라의 곱이 잘 정의되어 있다. 잘 정의가 되어 있다는 말은 그 결과물도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시로 보겠습니다. 예시로. 자, 일단 얘는 이제 우리가 뭐 연산을 일단 여기서 같이 연산까지 같이 안 볼게요. 자, 얘는 우리가 이제 벡터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벡터 스페이스에서 일단은 항정원을 덧셈에 대한 항정원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어야겠죠. 그죠? 덧셈에 대한 항정원을 우리가 이제 포함하고 있었어야 하니까 지금 0만 있어도 덧셈에 대한 항정원 포함하고 있고 0이랑 뭐 자기들끼리 이제 뭐 0 더하기 0은 0 더하기 0이랑 똑같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도 다 만족을 하니까 얘는 우리가 이것만 있어도 벡터 스페이스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즉 이제 더 쉬운 예로 얘도 마찬가지. 얘는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덧셈이랑 이제 곱하기로 생각했을 때 왜? 자, 여기 R은 실수죠. 실수. 그러면 이제 R에는 이제 R에서 0을 제외했다는 겁니다. R에서 0을 제외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모든 숫자가 다 있는데 모든 실수가 다 있는데 0은 없는 거예요. 즉 3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는데 0은 안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런데 벡터 스페이스의 이제 정의가 뭐였죠? 벡터 스페이스 정의는 자, 일단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
0에 대한 여기 덧셈에 대한 항정이 있어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을 안 하는 거죠. 얘는 벡터 스페이스라고 우리가 볼 수 없다. 인 거고. 자, 얘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이제 3차원의 벡터인데, 이제 세 개의 합이 0인 것들만 우리가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뭐 1도 있고, 2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고, 그죠? 여기에 원소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덧셈이랑 벡터의 덧셈과 곱셈을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방식대로 이제 그죠? 두 벡터의 더하기는 이제 원소끼리 더하는 거.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다고 할게요. 이렇게. 얘는 이제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 또 얘는 이제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덧셈에 대한 항정어는 0, 0, 0인데 얘가 0, 0,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죠. 항정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어제티브 이제 아이덴티티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라고 볼 수 없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벡터 스페이스에 대한 이제 뭐 정의는 이제 좀 약간 볼 게 많아요. 체크해야 게 사실 많습니다. 순서 바꿔도 되냐, 그 안에 있는 끼리 그다음 바로 바꿔도 되냐, 그다음에 이제 그 덧셈에 대한 항정은 포함하고 있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덧셈에 대한 여건 포함하고 있냐, 그다음에 이제 그 곱셈에 대한 항정원이랑 곱했을 때 이제 자기 자신 나오냐, 그죠? 그다음에 분배 법칙 되냐, 스칼라에 대한,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체크해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걸 다 통쳐서 우리가 이제 덧셈과 벡터에 관한 덧셈과 스칼라 간의 곱이 잘 정리된 거라고 하면 이제 요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부탁드릴게요. 질문이 없으실까요? 어떠실까요? 질문 하나당 제가 1분씩 빨리 끝내드릴게요. 근데 지금 질문이 이제 3개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3개? 네. 3개는 이제 제가 3분 일찍 끝내드릴게요. 근데 저희 수업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네. 50분까지라고 하면 47분 안에 제가 끝내드리겠습니다. 질문을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24페이지를 한 번 더 설명을 네. 24페이지는 이제 한번 보시면은 결국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를,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이제 요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이제 요런 행렬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 이제 두 행렬 간의 순서를 교환한다든지, 그 다음에 특정 행에 이제 뭐 특정한 숫자를 곱해준다든지, 0이 아닌 특정 행에 0이 아닌 숫자를 곱해준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행에 뭐 람다를 곱해가지고 이제 뭐 1이든 2든 뭐 마이너스 3이든 마이너스 2.7이든 람다를 곱해가지고 다른 행에 더해준다든지 그런 연산을 통해서 요런 걸로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요런 형태의 특징은 뭐다? 자, 일단은 이제 첫 번째 행에 가장 먼저 1이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래는 0.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은 그 다음에 또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0. 세 번째 행에 또 1이 나오고요. 나머지 0. 또 네 번째 행에 또 이제 그 다음 순서에 뭐 1이 나오고요. 만약에 나온다면, 안 나오면 말고.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바꿔주시면, 왜? 이 과정으로 바꾸면 우리가 스페셜 솔루션을 구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그죠?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우리가 이걸 만족하는, 즉, 아까는 얘를 만족하는 해를 찾기는 어려웠어요. 근데 얘를 만족하는 해를 찾기는 우리는 쉬우니까. 이렇게 우리가 바꾸자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결국에 이제 아까 스칼라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실수일 수도 있고 복소수일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표현할 때는 이제 벡터 스페이스 오버 F라는 표현을 씁니다. 벡터 스페이스 오버 F. 자, 만약 이제 벡터 스페이스 오버 R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그걸 이제 리얼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르고요. 그죠? 아, 뭐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그죠? 막 리얼 벡터 스페이스 막 여러분 이제 막 어디 가서 이제 막 그죠? 막 이제 그 뭐 이제 뭐 리얼 벡터 스페이스다 이런 말 쓰면 이제 굉장히 수학이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하지만 이제 그러다가 이제 탄로 날 수도 있으니까 수학 실력이 이제 계속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 리얼 벡터 스페이스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F가 이제 결국엔 실수라는 거고 이 F는 뭐다? 이 F는 뭐였어요? 그럼 이런 스칼라가 이제 포함된 이제 집합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벡터 스페이스 오버 R이라고 한다. 리얼 벡터 스페이스라고 한다. 그러면 실수의 스칼라 곱에 대해서 잘 정의된 공간. 그다음에 이제 F가 만약에 컴플렉스다 라고 하면은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도 잘 정의된 공간입니다. 왜? 벡터 스페이스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두 벡터 간의 합, 그다음에 두 벡터 간의 곱이 아니라 하나의 벡터와 하나의 스칼라 간의 곱이 잘 정의된 건데 스칼라 곱이 그 스칼라가 실수냐 또는 복소수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오버 F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또 이제 뭐 서브스페이스도 이제 나오게 돼요. 서브스페이스도. 자, 서브스페이스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자 우리가 서브셋 여러분 배웠죠? 서브셋. 서브셋은 그냥 부분 집합이죠. 부분 집합.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막 뭐 2, 3, 4 있으면 이거의 부분 집합 개수 뭐 2의 3승계 8개입니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집합 고등학교 때 그죠? 배우시죠? 아, 이제 저 때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딱 정석 그 첫 단원에 있었는데 그죠? 정석 수학의 정석 여러분들은 수학의 정석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첫 단원에 딱 집합이 있었어요. 챕터 1으로. 그래서 이제 챕터 1만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챕터 2부터는 이제 그 많이 이제 진도가 안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때 모든 고등학생이 집합만 잘했어요. 이제 여기서는 비슷합니다. 서브스페이스도. 결국에는 이제 부분이라는 거예요. 부분. 근데 이제 벡터 스페이스의 이제 서브스페이스 의미하는 건데 뭐냐면 부분인데 여전히 벡터 스페이스여야 해요. 즉 이제 아까 이제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얘가 아까 벡터 스페이스였죠. 얘를 만족하는 건 무지 많겠죠. 즉 이제 얘를 진짜 우리가 써본다고 하면은 뭐 000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11 2도 있고 그죠. 뭐 굉장히 원소가 많을 겁니다. 쭉쭉쭉. 그게 지금 퉁쳐서 얘가 이제 벡터 스페이스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이제 서브스페이스는 뭐냐면 여기서 일부를 가져오는 거야. 일부를 가져오는데 가져왔을 때도 벡터 스페이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일부 가져오는데 우리가 이런 애를 데려왔다. 이런 애만 데리고 왔다. 이거 벡터 스페이스가 돼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벡터 스페이스의 조건 중에 뭐가 있었어요? 덧셈에 대한 항정원은 일단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분인데 얘는 이제 우리가 서브스페이스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브스페이스가 되는 건 뭐다? 서브스페이스가 되는 거는 즉 서브스페이스는 하나가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서브셋, 부분집합도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개인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서브스페이스도 하나는 아니겠죠. 자, 일단 000은 우리가 항정원은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1-2 데리고 왔다. 그러면 또 뭐가 있나요? 여건도 우리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덧셈에 대한 여건. 이렇게 우리가 데리고 오면 괜찮겠죠. 왜? 왜 그럴까요? 자, 모든 벡터에 대해서 그죠? 얘가 존재해야 한다.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such that 이렇게 하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되는 즉 V가 있으면 더했을 때 덧셈에 대한 항정원이 되는 W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항정원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브스페이스를 데려올 때 부분만 데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서브스페이스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좀 신경을 써서 데려와야지 서브스페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즉 서브스페이스는 이제 부분인데
잘 정의된, 즉 얘만으로도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질문 하나 받고 제가 수업 끝내겠습니다. 질문 하나 해주시면 그거 받고 수업 끝날 테니까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부탁드릴게요, 지금. 질문이 없으실까요? 아, 네, 요건도 무조건 있어야 된다. 네, 좋습니다. 자, 벡터 스페이스가 되려면, 그죠? 여기 한번 보시면 벡터 스페이스가 되려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search that the following properties hold라고 되어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 벡터 스페이스는 결국에는 이제 집합인데, 그죠? 집합인데, 결국에는 다음에 이제 프로퍼티들이 이런 것들이 만족하는 집합이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집합이면서 이런 이제 덧셈과 곱셈에 대한 연산이 정의된 얘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얘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그 중에서 한 가지 성질이 요거였어요. additive inverse. 자 무슨 말이다? 얘를 우리가 그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우리는 무조건 0은 있어야 돼요. 벡터 스페이스를 만들려면 그죠? 무조건 0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벡터 스페이스가 0만 있으면은 좀 너무 재미가 없네. 너무 자명하잖아. 아 나는 좀 약간 더 특별해지고 싶어. 아 3이라는 것도 한번 넣어보고 싶다. 근데 이제 0하고 3만으로 얘가 벡터 스페이스가 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한번 보시면 for every v in 라지 V라고 되죠. 즉 모든 V에 대해서 모든 원소에 대해서 V 안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존재해야 된다. 더하면 다시 0이 되는 즉 영원히 존재해야 된다. 덧셈에 대한 이 there exists W 그죠? 모든 거에 대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0에 대해서도 여건이 존재해야 되고 3에 대해서도 여건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0에 대한 여건은 뭐예요? 0이잖아요. 왜 0 더하기 0은 다시 항정은 나오니까. 3에 대한 여건은 뭐예요?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걸 말해 줍니다. 지금 만약에 0, 2, 3이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말 그 더하기 빼기라고 더하기 곱셈 그걸로 우리가 덧셈과 곱셈을 정리하면 이제 모든 V에 대해서 존재해야 된다니까 2에 대해서도 여건이 존재해야 되고 3에 대해서도 여건이 존재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성해야지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덧셈에 대한 요구입니다. 덧셈에 대한 요구. 좀 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녹화까지 해서 이제 여기까지 끝이 날 것 같아요. 랭크랑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저희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 특히 벡터 스페이스 이런 말은 한번 짚고 넘어가면 뒤에서 계속 나와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수학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꼭 수학과 가서 수학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쨌든 이제 데이터 분석 쪽으로 가면 계속 수학은 계속 보게 되고 그럼 벡터 스페이스라는 말은 이제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걸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의 정확한 정의는 모르고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지 마시고 이참에 한번 잘 이제 파악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이제 벡터 스페이스는 벡터와 덧셈 연산과 이제 곱셈 연산이 이제 곱셈 연산으로 이제 정의되는 건데 벡터 간의 더하기도 잘 되고 벡터와 스칼라 간의 곱도 잘 된다. 근데 그 잘 된다가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세요. 회의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